안녕하세요. 저는 1인 기업 88기, 청년 열정 캠프 15기,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 경영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문은진 실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플룻을 연주하고 가르치는 플루티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준비해주신 100명의 1인 기업 경영자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라이브 같은 녹화 방송입니다.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네, 교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왜 오늘 녹화 방송하는 거죠? 교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녹화 방송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늘 제가 30주년 결혼기념일 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스케줄이 안 돼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와이프와 함께 동해 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운전을 하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들으며 여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오늘 그래서 녹화 방송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질문들을. 그래서 라이브 같은 녹화라고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질문을 먼저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질문들이 많네요. 네, 자, 많이 하나씩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저 먼저는 1인 기업 CEO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렇게 어떻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뭐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이 1인 기업 CEO 우주 과정을 들어오기 전에 워낙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오셨어요. 뭐든지 고민을 많이 하면 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많고 생각도 많고 복잡한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저는 그게 성공할 조건, 성공의 조건, 성공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오시는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방향이 잘 안 잡히거나 또 뭐 본인의 비전이 안 보이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시작해야 되죠. 근데 그 고민을 했다는 게 이미 한 30%는 먹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한 팟빵에서 그리고 1분 경영을 통해서 정말 10분 잘했고 맞아요. 10분 경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이게 2013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나요? 아이디어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변천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강의를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이메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녹음은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계천에서 30만 원짜리 녹음기를 사서 차 안에서 녹음을 해서 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연회비를 받고 이메일로 드리다가 팟빵이라는 거가 있다는 존재를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돈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서 시작했고 그걸 들은 분들이 저한테 계속 오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들을 주셔서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지금 한 1010개 정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재능 기부를 다 하고 계시네요. 어쩔 수 없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슬럼프가 있을 때 교수님만의 슬럼프 극복 비결이 있으실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보통 그런 질문 하는 분들의 공통점? 슬럼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라고 물어보는 분들 지금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분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봐요. 이게 어디가 힘든 거지? 몸이 힘든 건가? 그럼 빨리 쉬면 되고요. 마음이 힘든 건가? 이건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 되고요. 머리가 힘든 건가? 이거면 좀 약간 좀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슬럼프 안 받는 일,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을 하십시오. 네. 아주 근본부터 답이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약 올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슬럼프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을 하시면, 아니면 안 받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와. 교수님의 그러면은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저 핵심 가치는 세 가지인데요. 독립, 성장, 가치. 이 세 가지입니다. 독립을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다. 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독립. 두 번째 성장은 늘 성장에는 뭐가 따른 줄 알아요? 고통이 따르지 맞아요. 않을까요? 성장이 고통이 따라요. 왜냐면 그 크기가 커진다는 건, 넓어진다는 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고통이죠. 약간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것이 필요한 어떤 고난, 그리고 십자가, 광야, 이게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 전도사님? 너무 공감합니다.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에서 기적 같은 일이 늘 있어요. 나는 뭐 이거 뭐 50만 원짜리 일을 했지만 상대방은 100만 원의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그렇군요. 은진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 소원,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갑자기 기도해야 돼 이게. 네. 뭐 저한테 해도 돼. 사랑인 것 해도 돼. 같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실제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에게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대본에 없는 거 질문해서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즉흥적인 네. 대답인데요. 본인에게 믿음은 뭐예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날 걸 미리 믿는 거죠. 아, 됐어. 그 다음 넘어가. 별로 재미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상담 컨설팅 교육으로 성장을 만드는데 그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다 교수님께서 해보셨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런데 많이 해보긴 했죠. 네. 제가 중국에서 사업할 땐 진짜 한 40여 가지? 그래서 저의 모든 그 사업의 경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누구 있을까요? 네, 우리 집사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갖고 다 기억을 못 하던 거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어떤 근본적인 교훈들, 구조, 논리, 이런 공통점들이 제가 지금 이제 1인기업이나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분들을 돕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또 하나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철학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철학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모든 것이 다 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일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셨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건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돈을 버는 거. 돈을 번다는 건 뭐죠? 두 번째가 이익이잖아요. 돈과 일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과 일만 보고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람이에요. 관계. 행복은 어디서 느끼냐면 관계에서 느껴요. 어때요? 우리 은지 씨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행복한, 저도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네.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 행복해야 돼. 네. 우리 은지 씨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은지 씨가 행복하고.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관계성, 상대성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노력. 저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면서 좀, 이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은 어떠냐 했더니 바람에 이는 겨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흔들리셔서 여기에도 이거 듣고 저기에도 이거 듣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듣다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시간을 보내요.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것을 본인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안타까워. 나는 경험에는 아까 얘기한 그렇게 독립적이고 성장이 들어간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만약에 200만 원 벌어요. 내가 400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마 그 노력은 그렇게 편치 않을 거예요. 네. 근데 편치 않은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 또 우리 은진 씨가 하고 있는 과정들이 훗날 곧
누군가에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럼 거짓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해져야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네. 디테일하지 않으면 감동 못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의 노력, 진정성, 성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뭐 하면 돈 된대 하고 쫓아다니는 분들은 뭐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며칠 전에 오셨던 분도 5년 전에 나를 만났던 분이에요. 5년 전에. 네, 그때 뭔가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가 무슨 일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5년 뒤에 50이 넘어서 저한테 나타나셨지만 네. 탕자가 돌아온 마음을. 네. 진짜 상대방의 성과를 또 격려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이 가르쳐서 성공하신 1인 기업 멘토 사장님들이 정말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모르는 잠재력을 교수님께서 짚어주시고 또 끌어내서 용기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상대방의 교수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상대방의 잠재력을 보시고 미소 짓게 하는 이런 칭찬을 잘 해주시는데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그게 어떤 요령이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건 참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측은한 마음도 들고 또 기쁜 마음도 들고 좀 몰입할 수 있는 정말 10분을 듣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경청과 그냥 들어주는 경청은 좀 다르겠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 들려요.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고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때가 많아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와, 사랑으로 듣는 마음이네요. 왜냐면 저한테 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 분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대충 놀러 오는 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사무실에 계세요? 저 지금 성수동인데요. 잠깐 지나가다 들리려고요. 하는 분도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얘기한 게 저 그 근처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네 갑자기 막 울컥하기도 하고 그분이 왜냐면 그분 마음을 안고 오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저한테 오는 분들은 다 용기 내서 오는 거라 생각해요. 용기 있으신 분들을 또 잘 마음을 경청해 주시는 그렇죠. 교수님이시네요. 네. 저희가 지금 본인이 감동을 받고 난리야.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네. 저희 2년째 이렇게 경영 인사이드를 라이브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큰 목적보다 제가 그 사업을 하는 어떤 방법은 그렇게 너무 길게 보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은진 씨가 나온 열정 캠프도 사실 그렇게 오래 할 거라고 그 10년 했거든. 그렇게 오래 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 처음부터 라이브 방송 처음 시작할 게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전에는 알지만 우리 세미나 있잖아.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못하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고객은 있고 세미나는 해야 될 것 같고 뭐는 없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지금은 시스템이 좋은 거야. 그때는 진짜 핸드폰 하나 두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던 일. 근데 이걸 하면서 이 안에 이 자리에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하나는 나 혼자 라이브 하지 말고 여기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라이브를 하시기를. 그래서 두 가지의 비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도 라이브를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영 인사이드는 계속 되겠네요. 일단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의 범위 안에서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네. 뭐가 감사해요? 이 경영 인사이드를 통해서 많이 다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하시니 저도 같이 감사하네요. 그래요. 네. 또 교수님께서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명. 그렇지 않은 대부분 소명은 같지 않나요?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네. 네. 큰 틀이지만 그 안에 뭐 어떤 탤런트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이렇게 감내하고 인내하고 겉과 속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은사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스타트 경영이죠. 네. 스마트 경영이 아닙니다. 스타트 경영. 왜냐하면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지는 난 몰라요. 이분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근데 시작은 하게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시작, 스타트에 좀 의미를 두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이 이제 이렇게 사업으로도 그렇죠. 발전시키게 되셨네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으로 발전시키셨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은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누군가를 시작하게 만들고 1인 기업을 하게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만들고 또 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거죠. 누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 모두라고 잡으면 제가 너무 어마무시해지는 거고 네. 좁게 생각한다면 저는 50대, 40, 50, 또 일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수요를 창출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얼마든지 전 지갑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네. 마음을 열지 않고 지갑을 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그래서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인 기업 과정 나와서 자리 잡으신 대부분 분들이 멘토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죠. 같이.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라이브 같은 저희 녹화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질문 준비해주신 100명의 1인 기업 경영자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하네요. 이분들이 중간에 멘트도 잘하고.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함께 하시는 직원, 스텝 네. 파트너들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글쎄, 내가 은진 씨를 어떻게 관리하지? 그러게요. 어떻게 관리하시죠? 제가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뭐의 대상일까요? 어떤 거의 대상일까요? 사람은 관리의 대상, 사람은 관리가 안 돼요. 나는 우리 자녀도 관리가 안 되고요. 가족도 관리됩니까? 안 됩니다. 동생 관리돼요? 안 돼요.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신뢰하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은지 씨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은지 씨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는요, 일단은 1인 기업 과정을 그냥 수강하면서 보고만 있다가 직접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운영하니까 네, 좀 더 그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좀 있어요. 헤비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이 좋고요. 또 성수동에 있으니까 맛집 투어를 또 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점심마다 맛집 투어를. 네. 그래요. 저는 어쨌든 저는 누구나 이게 직원이든 스텝이든 뭐 우리 멘토들은 누구든 간에 일단 첫 번째는 신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 뭐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죠. 그 실수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관리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신뢰 기반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람 관리가 아니라 사람 관계라고 하셨는데요. 사람 관계 비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드는 비법은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생각, 세 번째가 행동. 가족이든 뭐 친구든 누구든 간에 첫 번째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죠? 너무 솔직하게 하죠. 솔직하지 않는 것. 정직해야 되지만 솔직하지 않는 것. 마음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친한 관계나 부부 관계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되겠어요? 혹시 내가 일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을 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겠네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가 들어가겠어요. 네. 그죠? 또 그런 게 관계를 만들어. 생각도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잘할 거야, 더 잘할 거야.
라는 그 신뢰 기반의 생각이 되는 거. 그러면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게 사람들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필요한 말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가 책방에 요즘에 많이 가보면은 1인 기업 관련된 책들 중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문구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있구나. 조금만 일하고 이렇게 많은 개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교수님은 이렇게 주간 일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일의 퀄리티나 시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뭐 휴식 시간, 쉬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그죠? 네. 요즘 바빠서 통 못 쉬었지. 그렇죠. 바빴죠. 근데 우린 있어요. 오후에 쉬는 시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도 내가 계획 속에 있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부수적인 일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공유 오피스를 쓰잖아요. 이 오피스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이 오피스를 쓰는 이유는 조금 일의 집중도가 높더라고. 또 하나는 부수적인, 청소 안 해도 되잖아. 네. 와서 쓰레기 버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책상도 안 닦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는 시간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일은 일할 때, 삶은 쉴 때는 쉴 때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해서 저도 이제 시간을 기록하거든요. 기록할 때 이렇게 블럭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오전에 2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과가 6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블럭.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블럭.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우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을 때가 있죠. 3시간 정도 블럭.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9시간 중에서도 내가 휴식이 필요한 시간은 철저하게 쉬는 것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만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어떤 일을 하는데 일로 일을 안 하고 즐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그 독서 모임 하잖아요. 네. 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돈 안 받아요. 왜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안 받으시나요? 돈 받으면 그게 나한테 일이거든. 돈 안 받으면 노는 거거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내면 다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수익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될, 또 돈을 받지 않아야 될, 돈과 관계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네. 시간 관리, 돈 관리, 이걸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지시는 교수님만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사람인지라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대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높아져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매출이 오르면 이익이 오를 것 같지만 사실 비용도 오르고 비용이 오르면 리스크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기로 간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다. 제가 1인 기업 사장님들에게 권장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하기. 네. 대신 5시간이 계획되어진 일이어야 돼. 반복되는 일이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갑자기 개인적인. 저희 1인 기업 CEO 과정 수료식이나 이번에 열정 캠프, 고등부 캠프 등 캠프 수료식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과정을 보면 1인 기업은 5주 과정, 그 다음에 고등부 캠프는 2주 과정.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에 변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예리하네. 그걸 관찰했어요? 좀 관찰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감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야 돼요. 이 언덕을 넘어야. 우리 기독교에서도 은혜를 받아도 그냥 대충 가면 은혜 안 받아요.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평균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꼭 묻는 2가지의 질문이 무엇을 극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5주 동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극복하셨을까?
한 달, 아니 하루도 우리가 그런 극복의 대상이 있어요. 그 극복의 기회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주는 거죠. 네.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 지속하게 만드는 거, 성장하게 만드는 거. 그럼 이분에겐, 그거 난 못해요. 나 그거 힘들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라는 게 있죠. 그거를 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넘으면 사람들은 보통 감동해요. 네. 근데 그게 어려워서 만약에 넘지 못한 분들의 언어가 뭔지 알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핑계를 서. 그럼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이든 그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학생들 캠프 하면서 보면 요즘 젊은 어린 학생들은 그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모르면 학원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고, 뭐 어려우면 풀어달라고 하면 되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도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부모가 태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동이 없는 거지. 나는 뭐 운동도 어때요? 할 때마다 이 감동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나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그 타다 보면 나는 한 30분 정도 되면 힘들어. 요거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건들면 넘어가면 보람이 있지만 이거 못 가면 그냥 하나만 하지 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고통과 고난과 극복이 가능한 산. 이걸 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분기점을 넘어라 라는 걸로도. 맞아요. 임계점을 넘어라.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 일을 정말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가슴에 남는 에피소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뭐 우리 이른기업 나와서 성공한 제가 얘기한 성공한 기준은 나보다 많이 벌면 다 성공한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 할 때 이분들을 보면 좀 짠해요. 그 과정들. 사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지금은 이제 그 광고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죠. 정광욱 씨라고 알지? 네. 지금은 뭐 지금 직원이 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규모도 크고.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날 때 내 독서 모임 때 만났거든요. 마음에 간절한 게 뭐였냐면 마케팅 배우고 싶은 마음들. 근데 배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책도 읽고 멘토도 따라가고 하면서 멘토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잔소리 듣고. 그때 이제 만났던 게 좀 맹명관 막 나와서 잔소리 듣고 혼나고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했고 또 포기하려고 했고 잘 안 돼도 끝도 안 보여요. 저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막 만들거나 이끌었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상에 제가 존재했고 그들도 존재했고 사건이 있었고 기억나는 사건이 이 친구가 밥을 사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만나는 곳이 왜 대치동이었잖아. 네. 대치동의 그 홍콩 짬뽕집에서 만나서 그 짬뽕을 이렇게 사주는데 이 친구가 많이 힘든 거지. 내가 알아요. 그 친구는 웃상이잖아. 그거 맨날 웃고 다니는데 그런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짬뽕을 사줬죠. 밥 사달라고 했으니까 난 밥을 사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먹다가 짬뽕 먹다가 그렇게 우는 거야. 짬뽕 먹다가 울면 위험해요. 살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들 막 다 놀래고 얘가 왜 이러고 있나 나도 막 당황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건 왜 힘든지 아세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는 뭐라고 하고 돈은 없고 돈이 없었죠.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으니까. 네. 그리고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데 잘 못 배우고 잘 안 되고 산전, 수전, 공중전 아직 안 끝났어. 화생반전, 육박전, 세균전 이런 과정들. 근데 뭐 지금은 뭐 너무 잘 결혼했어요. 아기도 낳고 너무 좋고 이제 뭐 저를 만날 필요가 이제 없지. 이제 스스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아마 이른기업 CEO 5주 과정 듣는 분들이 왜 우리 3주차부터 멘토 인터뷰하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분들 대부분이 다 저랑 그런 스토리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제가 다 감사하죠. 정말 게다가 오늘 이런 질문까지 주셔서 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인 기업 CEO 교육과 컨설팅을 꾸준히 하시면서 가장 큰 유혹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유혹? 이런 거죠. 내가 저분을 저렇게 좀 잘 된 것 같아 라고 할 때 마음 한구석에 나를 좀 알아줬으면 뭐 이런 마음들 있을 수 있지. 오늘 내가 너무 인간적인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시네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른기업 과정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딴 데 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프로필에는 이른기업 CEO 몇 기가 빠져 있거든. 이런 경우 좀 안타깝고. 또 아무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마음은 더 얘기하면 내가 쓰레기가 되겠다. 정말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생각들이니까요. 정말 그 솔직한 생각일 그렇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분을 좀 어떻게 내가 설득해서 뭔가 시작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욕심이 앞설 때도 저는 그것도 하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내가 누군데 나랑 만났는데 뭘 시작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힘든 건 힘든가 보다.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저희 교수님의 사업이나 고객의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분의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렇죠. 저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만날 때 꼭 질문을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하고 네. 꼭 질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을 준비하시고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거죠. 시작하여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분의 마음을 좀 경청하고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답을 찾아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답을 안 찾으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따라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답을 찾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딴 데서 무슨 이론과 사례와 아니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애플의 사례를 알려주겠어요? 구글의 사례를 알려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그릇의 크기의 문제 안에 답을 찾아주는 게 본인에게도 가장 쉽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네. 놀랍죠? 네, 나도 놀라워요. 네. 네. 이게 또 이번 질문에서는 교수님께서 크리스찬이신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저의 기도 제목 여쭤보셨어요. 아까 이제 제가 유혹당하는 거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지금 1인 기업 목표가 100명인데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둘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건은 그 과정에 우리가 쓰러지죠. 네. 왜 쓰러진가 봤더니 아까 그런 유혹들이에요. 조명에 취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래도 내가 쫓아가서 누구에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김영환의 삶으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우쭐될 수 있죠. 그 조명에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돈도 옛날에는 참 어렵게 벌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비해선 그러면 좀 그 돈에 취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 대단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면 제가 그런 인정에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취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제 기도죠. 네. 겸손한 마음이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기업 컨설팅이랑 1인 기업 컨설팅을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그러면? 기업 컨설팅은 한 20년 했는데 한 20년 정도 한 거죠, 합쳐서. 와. 그렇게 20년 이상 오래 하시면서 고객의 성공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 함부로 얘기 못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청년 캠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눈이 번쩍해진 적이 있었어요. 네.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떤 얘기를 상실하지 마라. 부지런 떨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완전 반대되는 왜? 이야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성공 못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 캠프의 슬로건 기억해요? 응?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부터 꾸지 마라. 그러니까 나 누군지 모르고 성실하고. 어때요? 나 누군지 모르고 부지런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겉으로는 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와의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핵심 전략은 나.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거, 두 번째는 고객을 아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고객을 중심에 안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행위에 중심을 둬요. 뭐 하면 된대요?
책을 많이 읽을까요? 새벽에 열심히 일어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이건 다 자기 개발에 들어가요. 네. 중학교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행동이 돈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목적이 돈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고객이에요. 그 처음에는 나를 아는 거, 두 번째는 고객을 아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나와 의사소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과 의사소통이죠. 그럼 세 번째는 누구와 의사소통해야 돼요? 세상인가요? 맞아요. 네.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모르고 이런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돈이 안 될까요? 돈을 누가 주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구조는 내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사실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건 20%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만나는 거. 요즘 우리 줌 인터뷰 하죠? 네. 줌으로 한 4-5명만 모여서 얘기해도 한 50% 이상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강의를 들으면 더, 한 30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책으로 읽거나 그냥 강의만 듣거나 하는 거는 사실 비율이 좀 낮아요. 이게 제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나와 의사소통하는 거, 당신과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거, 세 번째, 누구?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랑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 경영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시간 예를 관리 들어서 저는 이제 바인더도 쓰고 우리 회사에 구글 캘린더도 쓰잖아요. 할 때 보니까 은지 씨가 이제 국회를 관리할 때 물음표가 있었죠. 네. 무슨 의미일까요? 세워놓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 물음표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 시간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그 시간은 버려요. 근데 물음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시간에 내가 우리 와이프랑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되잖아요. 네. 물음표가 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 독서도 할 수 있고요. 물음표가 있으면 고객이 나를 만나고자 할 때 그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어때요? 확보하는 그러니까 거죠. 일이 터지고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미리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네. 다음 주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점에 월화수 내가 이제 휴가잖아요. 네. 그것도 다 물음표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음표에 맡겼어요. 그래서 솔비치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근데 물음표가 없으면 우리 좀 당황스러운 게 뭘로 메꾸지? 이런 걸 고민하죠. 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도 먼저 채워놔요. 그리고 수정해요. 시간 관리는 끊임없는 수정입니다. 시간 관리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 두 가지. 첫째, 죽음을 모른다.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시간 관리 안 하는 분 또 하나의 공통점? 할 거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왜? 변동이 생길까봐. 그냥 어떤 일이 터질까봐. 너 왜 이 시간에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열정 캠프 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캠프 인터뷰로 신청을 한 건밖에 안 했어. 왜 안 했냐? 다른 거 안 해? 바빴니? 아니요. 그럼 왜 안 했니? 그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네. 누가 생겨요? 누군가가 그 시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네요. 나만의 고객과 협상 또는 설득을 잘하는 비결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런 거 어려운데. 어떤 게 협상. 전 세계에서 협상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그래요? 한 번도 협상에서 진 적이 없어. 네. 역사적으로는 가장 협상을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네. 중국 사람도 협상을 제일 잘해요. 네. 왠지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왜 중국인들은 잘하죠? 협상을 즐겨요. 이렇게 중국말로 다오지아 환자라고 그래요. 이 가격 줄게, 저 가격 줘. 이 가격 줄게, 저 가격 줘를 즐겨요. 전 세계에서 협상 제일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 사람 협상 제일 잘해. 잘 못해요. 왠지 알아요? 왜일까요? 이기려고만 해. 내가 손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협상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래 근무할 때 중국말 잘하면 협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많았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극구 반대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하고 협상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졸라대면 돼요. 밥밥 먹고. 계속 졸라대면 돼요. 잠 안 자고. 그럼 내가 이겨요. 근데 문제는 거래를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왜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제시하는 저쪽의 조건도 들어봐야 되고 이쪽의 조건도 들어야 된다. 사과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내가 먹을래?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네가. 자, 공평하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존중하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나눌까요? 사과 하나를? 어떻게 나눌까요? 반을 쪼갤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상대방은 사과의 껍질을 필요로 했고요. 나는 사과의 속살이 필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껍질과 알맹이로 구분하면 되겠죠. 네. 뭘 통해서 만들어졌죠, 이게? 협상을 통해서. 협상은 소통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욕구, 내가 갖고 있는 요구보다 상대방의 욕구를 더 존중할 때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가격은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중국에 협상할 때 가격은 내가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했냐면 딱 형님 닦어 했더니 가격도 양보해주고 관계도 쌓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의 욕구를 보는 것.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간단한 질문에 내가 너무 복잡하게 대답한 거예요. 오히려 간단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상할 때도 상대방의 욕구는 뭐지? 저 사람 뭘 원하는 거지? 네. 이걸 모르고 눈을 감고 혼자 막 떠들어요. 네. 저 어때요? 차라리 이렇게 감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자고 있으세요. 네. 정말 통찰력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요? 마지막 질문.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1인 기업 경영을 막 시작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네. 지름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아한 길은 없어요. 다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1인 기업이든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인생 직업에 대해서 강의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럼 인생 직업도 제가 얘기한 게 지름길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면 되죠. 근데 우아한 길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름길을 우아한 길로 오해할 때가 있죠. 네. 네. 우아한 걸 찾으면 돈 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플롯도 열심히 분 건 이렇게 플롯으로 돈도 벌고 연주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뭐예요? 레슨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죠. 네. 배우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정도 안 되죠. 이 정도 낮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끌고 이렇게 올라올 때 돈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멋지게 갈까?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누군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고요. 이 일은요, 내가 누군데 못하고요. 어때요? 너무 우아한 걸 찾고 있죠. 네. 내가 누군데는 나 혼자만 하면 됩니다. 대신 내가 그 고객한테 맞춰주는 거. 네, 그래서 우아한 길, 지름길은 있으나 우아한 길은 없다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해? 지름길은 없으나 우아한 길은 지름길은 없다. 있으나 우아한 길은 없다. 네,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주신 것 왜요? 같네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1인 기업을 한다는 게 내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를 그렇지. 낮춰준다는 말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은지 씨가 플롯에서 가르칠 때도 플롯을 배우는 사람이 우아하게 배우고 싶어요. 불겠어요? 못 불죠. 못 불죠. 네. 연습할 땐 소리도 안 나죠. 팔도 아프죠. 그걸 지나가야 되죠. 네. 지름길이 있다면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성장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과 선을 긋고, 근데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선을 긋다는 건 그분과 거리를 두되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네. 누구와 선을 긋을 건지, 누구와 손을 잡을 건지. 이것도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지름길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인이 질문하고 하면서 어땠어요? 정말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교수님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좋은 답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인 기업 122기, 123기, 124기 개강하네요. 그죠?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늘 감사해요. 또 기대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올 거다, 어떻게 아웃풋이 되고 어떻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네. 네. 감사하죠? 감사하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네, 자. 떨지도 않고 잘하네. 나는 떨었는데.